광주를 말한다. 광주 사람들. 광주를 움직이는 작은 목소리. 여기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 18세부터 시작된 방아를 찢고 참기름을 짜면서 살아온 방앗간에서 이룩된 향기나는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태양기름집 태양방앗간 박종래 대표의 방앗간에서 묻어나는 삶의 흔적을 들어보겠습니다. 방앗간에서 하는 일이라면 다 하고 있거든요. 기름 짜는 것, 고추방아, 떡방아, 떡, 들깨, 껍데기를 까는 거, 그런 것까지. 그 외에 이제 미숫가리, 메주가루 같은 것까지 다 해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 하는 것은 다 한다고 봅니다. 방앗간에서 하는 것은 다 하신다. 아니, 이제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집만 오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떡, 방아, 떡, 시루떡에서부터서 이제 인절미 그런 것까지 절편, 떡국, 또 이제 가루로 했던 이제 미숫가루, 콩가루, 들깨가루, 메주가루, 도토리까지 다 갑니다. 18살 추석 때부터 했어요. 18살 추석. 순천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이제 학교가 가기가 싫어. 그러고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제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철학을 좀 아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한테 직업이 맞는 것이 철물이라든가 물장사나 그런 것이 맞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물계통이지 않느냐 해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기계를 순천서 기름집 한 사람을 통해서 딱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시골이지만은 시골로 와서 그때 그 해에 이제 추석 무렵부터서 이제 타게 된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었죠. 기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고, 이제 거기서 하다가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 기계가 전부 시골에서는 이게 나무 틀로 해서 기름을 짜는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딱 이 새로 된 기계를, 그때만 이제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전기로 하는 거 아니고 수동으로 이렇게 눌러서 기름을 짜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능률도 못 오르죠. 근데 지금처럼 기계가 좋은 것이 아니고 기름 나오는데 저게 구멍들이 크고 보자기가 지금처럼 좋은 보자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삼배이쪽 마로 만드는 거 그걸로 보자기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이제 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터져버려요. 그래서 애로가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이런 나이롱 종류 보자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래 쓸 수도 좀 있고 터지질 않고 그래서 좋죠. 근데 그때는 돈을 버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보자기 같은 것을 나가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삼배 마로 짠 그 배가 그래도 시골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사서 조금 보자기를 조금 했었죠. 시골서 묘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기름틀만 가지고 기름을 짰는데 그때에 이 방앗간이 이게 세트가 처음으로 나온 때였었어요. 이제 그 옥과남대가 시장 가게인데 전기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도 이제 그때 이제 이게 동력으로 짜는 것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놈은 이제 여수까지 가서 뽐뿌를 맞춰다가 이제 기계도 짠 뒤 옥과는 사정이 어느 정도 안 좋냐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정전이 되기 일쑤고 전기가 와도
기계가 힘을 못 합니다.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돌아가들 못해요. 그 사람이 벨트를 이렇게 돌려주어서 탄력이 얻으면 좀 돌아가고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다가 이제 31살 딱 돼서 이제 여기를 나왔는데, 그 여기까지 나오는 게 어떻게 또 나왔냐면은, 그 시장 오기이기 때문에 그때 새마을 사업인가 뭐인가로 해서 시장을 전부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다시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뜯어불게 되면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집을 사서 옮기든가, 그러면 세로 이제 옮기든가 해야 할 형편이더라고요. 근데 애기들이 5남매라 된뒤, 애기들 교육 때문에도 도시로 나가야 할 거인데 아마 이때가 기회인가 보다 싶어서 막연히 그냥 나온 게였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안 하려고 생각을 또 했었고, 그때만 해도 젊었는데도 집사람이 얼마나 일이 힘들어 버렸던 거, 이게 어깨 같은 데가 병이 왔어요. 이제 한약방에 가니까 약을 지어줘서 이제 먹고 그랬는데, 저녁이면 꾹꾹 앓고 일을 못 할 정도로 힘들게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젊으니까 자고 나면 또 걷더니 또 몸이, 그러니까 일을 하고 그랬었죠. 이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이제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왔던 거죠. 근데 막상 나와서 뭐 표고 일도 조금 해보고, 그 표고 틀 같은 것도 조금 해보고, 철공소 밥도 조금 먹어보고, 뭐 해도 맞지를 않아요. 이제 그때 그 사장이 그만두려면서 철공소를 이렇게 맡아갖고 돈은 떠나서 한번 해봐라고까지 얘기를 하던데, 보니까 사람 때문에 그것도 안 되겠더만, 기술자들 때문에. 기술자들이 애를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해불고 있다가, 여기에 원래 이제 기름집을 하고 있었던 양반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기름을 하고 있었을 때에 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처가로 해서 조금 인척 관계가 되는 집이었었어요. 그 이제 거기를 통해서 여기를 알게 됐었지. 그래서 처음부터서 기계를 대가다가 이게 고쳐주고 뭐하고 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거 이제 그 양반이 할 때에 이런 것까지 내가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몇 년간 집사람 여기서 일도 해주고 뭐도 그러다가, 이게 또 그중 안에 이제 우리가 이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강주서 방앗간을 또 새로 시작하신 분이 있었어. 근데 가서 한 달만 좀 가르쳐 주라고, 거기에. 그래서 됐잖아. 그때 놀 때고 그러니까 가서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또 가르쳐 주었죠. 가르쳐 주고는 조금 더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조금 더 가르쳐 주고 돈을 조금 받았죠. 고 했는데, 그 양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 원칙대로 딱 가르쳐 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이제 그게 방앗간을 그게 힘들어서 못 오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이제 새로 와서 하라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는 그쪽에는 방이 없어.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또 여기서 또 일 좀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도 더 많고, 이제 2층에 또 방이 있기 때문에 살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안집에 하나 있는 것을 이제 그때 마침 이제 팔았을 거예요. 팔고는 이제 요 이사를 다 왔죠. 그래서 세를 주고 조금 몇 달 하다가 이제 이걸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인데, 세로 하는 동안에도 참 속상한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노인 양반들이 세를 놨는데 속상한 일이 조금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내 집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뭐 아무 애로 없이 심감 편하게 마음 편안히 오늘까지 해왔는데, 그래도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애기들 다 5남매 교육시키고 여우기까지 다 하고 안집이라고 하나 있고 돈 많이 번 것이죠. 지금 또 이거 내 집 가지고 있는 것이고.